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오늘 강의는 고객 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제는 가격과 품질 사이에서입니다. 목차는 먼저 고객 가치, 품질의 이해, 고객 가치 명제의 개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객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가치란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 자동차, 나 자신, 가족, 친구 등은 모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오른쪽에는 가치에 유사한 단어를 갖다가 나열해 놓았습니다. 중요성, 쓸모, 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다 가치와 비슷한 말이 되겠죠. 이 그림은 휴대전화가 생산과 구매를 통해서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치 창출은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경험함으로써 소통, 함께함, 검색, 생산성, 의사결정, 상담, 영성 이러한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세례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객 가치란 무엇이냐 하면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지불하는 희생 대비 얻는 이득입니다. 즉 주체가 중요시하는 이득이죠. 그래서 고객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고객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객이 중요시하는 이득을 우리가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얘기해서 가치라는 것은 품질 대비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객 가치의 특성을 보면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치는 간접적이다, 상황적이다, 잠재적이다, 통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란 말은 가치라는 것은 제품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교육 훈련을 통해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상황적이다라는 말은 이 고급 식당과 분식집에서 누가 전문가의 채용을 필요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잠재적이란 말은 고객의 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이죠. 일종의 연구개발 브랜드, 고객가치, 혁신정신 이런 것들 속에서 이 가치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치는 통합적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야만이 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인데 지식과 교육 훈련뿐만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 정보 시스템, 보상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어우러져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구마와 감자의 가치를 비교했는데요. 단순히 어떤 항목을 통해서 가치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나 당도, 혈당지수, 가격 이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인지는 이 네 가지 단순 수치를 보면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마 당뇨 환자들을 보면 이 새삼스럽게 이 감자에 대해서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격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 지수 대비 가격의 경우로 이 가치를 비교한다면 조금 좀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것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를 살 건지 감자를 살 건지 말이죠. 이제 품질을 이해해 보겠는데요. 이 산업계에서의 이 품질을 정의한 것을 보면 기업에서 특히 그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그런 전달 과정도 품질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해보면 perfection, fast delivery, providing a good usable product, eliminate waste, consistency, doing it right the first time, delighting or pleasing customers, total customer service and satisfaction, compliance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품질을 정의하는데요.
아마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품질의 개념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한자의 품질의 품자를 보면 네모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박스가 잘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요. 또한 입구자가 세 개라서 평판이 자자하다,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품질이죠. 그런데 이 품질은 3단계에 걸쳐서 개발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규격 준수, 설계 매뉴얼대로 규격에 맞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규격이 일치돼도 사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적합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책상이나 걸상을 만들어도 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 기대를 넘어서는 또는 부응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품질의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갖는 중요성은, 말하자면 고급 품질을 보면 이 품질은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며 고객 만족의 선행 조건이 된다.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성능이나 신뢰성에서 기업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품질은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만족과 충족 차원에서 품질 요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명 카노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모형의 특징은 만족의 반대는 만족 없음이고, 불만족의 반대는 불만족 없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의 판과 불만족 판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카노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품질 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최소 품질 요소, 기본 품질 요소, 매력 품질 요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최소 품질 요소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인데요. 이것이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기본 품질 요소는 만일에 없으면 불만족하고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1차원적인 품질 요소입니다. 매력 품질 요소는 고객 기대를 넘어서서 고객 감동으로 가는 것이죠. 식당의 경우에 1번 그 청결한 식탁이다 라면은 이것은 당연히 식탁은 청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만족이 없어질 뿐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은 있으면 만족하고 없으면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게 최근에 이 식당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일 기간, 특별 가격. 식당에서는 보통 세일을 하질 않는데 이것이 외국에는 가끔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세일 가격을 내세운다면은 고객 기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뜨거운 음식이 뜨거운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반찬 추가. 이것도 셀프로서 유사에는 당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서비스를 해서 갖다 주면 조금 만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 그 주인이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오늘 저녁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손님께서 한번 드셔보시죠,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최소 품질이 매력 품질로 바뀔 것입니다. 가격과 품질 사이에서 기업은 어떤 위치를 갖춰야 되는데요. 포지셔닝 전략이죠. 차별화나 또는 상세성 또는 적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만일 우리의 제품이 이 가격 품질 사이에서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한 차별성, 상세성, 적합성 같은 그 전략적 요소를 감안해야 되겠죠. 이제 이 가치 명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치 명제라는 것은 매력적인 경험과 이득을 풍부하고 드높게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제는 하나의 단어로서, 이 문장으로서
차별화되고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운동화, 컴퓨터, 학교, 시설 보수에서 우리가 본다면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 주는 특성에서 문제 해결 후 얻은 이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화의 경우 단순히 발을 보호한다, 튼튼하다 이런 것보다는 나만의 최고 시간을 갖는다 이런 이득을 줄 수 있죠. 컴퓨터는 검색, 게임에서 네트워크로 사업 가능을 확장시키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경쟁적인 수업의 장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만남의 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 보수는 관리 차원이 아니라 안심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제를 좀 더 차별화되고 열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훨씬 더 높은 품질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가치 명제를 개발하려면 회사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구회사 예를 들겠는데요. 회사 중심 질문이란 네 가지를 여기서 나열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고객들에게 무엇을 팔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나?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하면 고객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나? 이렇게 회사가 주어가 되어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주어가 돼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그들은 어떤 일을 끝내고 싶어 하며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 가구 회사로부터 예를 들면 책상을 구매한다. 그러면 책상의 용도는 무엇이며 책상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그들은 어떻게 접근되기를 선호하나? 어떻게 그들의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끼어들 수 있나? 책상이나 가구를 판매할 때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판매하는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방이나 공급방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방의 상황에 맞는 가구 배치라든지 또 필요한 가구가 있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 갖기를 원하나 또는 기대하나. 4번 그들은 정말로 어떤 가치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고객이 주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좋은 고객가치 명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는 올바른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 가치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품질을 가격으로 나눈 그러한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방정식 개념, 즉 품질 곱하기 가격, 높은 가격이라도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님 중에서 목표 고객을 규정해서 집단화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 고객의 경험 단계를 검토하고 세분화해서 이득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총체적 고객 경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이렇게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직접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세계를 확장하는 것인데 제과점의 예를 들면 완제품, 반제품, 설비, 교육, 모임 또한 이 코로나 시대의 방문 생일 파티 등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경험 확대는 SNS나 광고 등을 통해서 외부에 활발히 알리는 그러한 일도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그런 실천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에게도 책임지우지 말라. 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 일이 옳으면 즉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릇된 일이면 즉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무에게도 책임지우지 말라. 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합니다.